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배가 더부룩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신호가 없어요. 결국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건가 보다. 원래 내 장이 좀 약하잖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결국 약국에 가십니다. 변비약 하나 사서 드시면 그날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약을 끊으면 또 막히고 약을 드시면 잠깐 뚫리고 이 굴레가 몇 달째, 어떤 분들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소화기와 장 건강 문제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 원래 장이 약해요. 그런데 진료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 장이 약한 게 아니었어요. 장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재료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두 가지를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반복되던 변비를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그 기준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앞으로 변비약을 사러 약국에 가시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겁니다. 변비는 참고 견딜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흔들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화장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전체를 돌보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어요.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화장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그냥 요즘 좀 무리했나 보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배가 항상 묵직한 느낌이 드셨고 밥을 먹어도 배가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주무실 때도 뭔가 속이 불편해서 깊이 잠들기가 어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변비 정도로 가족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변비쯤이야 약 먹으면 되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다가 드셨는데 약을 드시는 날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막혔어요. 그렇게 약을 몇 달 동안 드셨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약을 드셔도 예전처럼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된다고 느끼셨습니다. 그게 이상하셔서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 내용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밥상에 나물도 있고 채소 반찬도 서너 가지는 됐는데 혼자 드시다 보니 차리기 귀찮으셔서 간단하게 드시는 날이 많아지셨다고 했습니다. 빵 한 조각, 요거트 하나로 끼니를 때우시는 날도 많았고 국 하나에 밥만 드시는 날도 있었어요. 물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드셨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물 한두 컵 드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분처럼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틀에 한 번, 그냥 배가 좀 더부룩한 것 같은, 그냥 물 마시기가 귀찮은 것 같은 그런 작은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미 그 시점부터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장 안에 일을 할 재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를요. 변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생활 속에서 쌓여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증상이 꽤 진행된 뒤에야 불편함을 크게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신호가 왔을 때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게, 훨씬 쉽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의 역할은 매일 일정한 양의 변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이 제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천이 없으면 옷을 만들 수 없고 밀가루가 없으면 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입니다.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이 변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부피 있는 덩어리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작으면 장이 아직 내보낼 게 없구나 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와야 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분은 그 부피를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아무리 잘 들어와도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딱딱하게 굳은 변은 장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밀어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채소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 밥상에 나물, 시금치, 무, 도라지 같은 채소 반찬이 기본으로 서너 가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드시거나 입맛이 없거나 차리기 귀찮은 날이 많아지면서 채소 반찬이 한 가지도 없는 식사가 이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이 줄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갈증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몸은 분명히 수분이 필요한 상태인데 본인은 목이 안 마르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한두 컵 드시는 게 전부인 분들도 있어요. 가공식품이 늘었습니다. 빵, 과자, 인스턴트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짠 성분이 많아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장 공장에 재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재료가 없으니 변이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져도 아주 작고 딱딱한 덩어리뿐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식이성 변비라고 합니다. 장 자체가 나빠서 생기는 변비가 아니라 장이 일을 할 재료가 없어서 생기는 변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차전자피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라는 식물의 씨앗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식이섬유입니다. 서양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변비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널리 쓰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차전자피는 일반 식이섬유와 완전히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물을 만나면 부피가 최대 40배까지 커진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한 숟갈의 가루가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마치 스펀지처럼 쫙 부풀어 오릅니다. 딱딱하게 굳은 상태가 아니라 부드러운 젤 형태로 장 안을 채웁니다. 그러면 장이 인식합니다. 아, 변이 충분히 들어왔구나. 이제 밀어낼 준비를 해야겠다고요. 이게 차전자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장을 강제로 자극하거나 인위적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변비를 겪어 오신 분들, 이른바 악성 변비라고 불리는 경우에는 차전자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재료가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장 안의 수분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변이 돌처럼 굳어버린 상태이거나 장의 운동 자체가 많이 느려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피를 키워줘도 그 부피를 밀어낼 힘이 부족하거나 변이 너무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될수록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배가 항상 무겁고 아랫배가 빵빵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변비쯤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약 먹으면 되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변비가 오래될수록 장 안의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장 안에 오래된 변이 쌓이면 나쁜 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장내 환경이 무너진다고 표현합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단순히 화장실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안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유지가 됩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전반적인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피부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 건강과 피부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독소가 쌓이고 그것이 피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칙칙해지고 뭔가 윤기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드십니다. 수면도 달라집니다. 배가 불편하면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시고 주무셔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십니다.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연결짓지 못하시는 부분인데요. 장과 뇌는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의욕이 없거나 소소한 일에도 예민해지시는 분들 중에 장 건강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변비를 무섭게 느끼시라는 게 아닙니다. 변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흔히 구하실 수 있는 자극성 변비약은 장을 인위적으로 강하게 자극해서 강제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빠른 효과가 있어서 급할 때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장이 그 자극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양으로는 반응이 약해지고 결국 약 없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또 막히고 약을 드시면 잠깐 뚫리고 이 굴레가 반복되는 겁니다. 몸이 약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 회복의 핵심은 장에 재료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차전자피와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드세요. 자고 일어나신 직후에는 우리 몸이 수분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이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뜨겁게 끓인 물보다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온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차전자피를 챙겨 드세요. 식전 공복에 드시거나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차전자피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넉넉하게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차전자피가 제대로 부풀지 못해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식도나 장에서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과 함께 드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전자피를 선택하실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유산균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인지 보세요. 차전자피가 장 안에서 부피를 만들어주는 동안 유산균이 함께 있으면 장내 환경 자체가 좋아집니다. 좋은 균이 늘어나면 나쁜 균이 줄어들고 가스도 덜 차고 장 전체의 컨디션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인지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소화효소가 함께 들어있으면 음식이 장에 도달하기 전에 더 잘 분해되고 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밀기울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세요. 밀기울은 추가적인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차전자피가 부드러운 형태의 식이섬유를 공급한다면 밀기울은 거친 형태의 식이섬유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장이 받는 자극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더 풍부한 배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섭취 형태도 중요합니다. 분말 형태는 물에 잘 안 풀리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며칠 드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 형태는 작은 알약처럼 되어 있어서 물과 함께 꿀꺽 삼키시면 됩니다. 팩 형태는 액체로 되어 있어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형태든 꾸준히 드실 수 있는 형태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며칠 만에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마그네슘을 챙겨 드세요. 마그네슘은 변비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인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마그네슘은 변비약이 아니라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장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우리 몸의 수분을 장 쪽으로 모아줍니다. 장 안에 수분이 충분히 모이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마른 흙에 물을 부으면 부드러운 진흙이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장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 근육이 너무 긴장해서 오히려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이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이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는 동안 장이 천천히 일을 해주면 다음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수면의 질도 높여주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밤에 자주 깨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차전자피와 마그네슘,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전자피는 장 안에 부드러운 부피를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은 그 부피에 수분을 더해서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면 차전자피는 반죽의 밀가루 역할, 마그네슘은 그 반죽에 물을 부어주는 역할입니다. 밀가루만 있으면 반죽이 안 되고 물만 있으면 형태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 둘이 만나야 부드럽고 적당한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장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마그네슘을 오래 드셔도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극성 변비약과 달리 마그네슘은 장을 강제로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 안의 수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권장량 안에서 드신다면 의존성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나고 잠이 잘 안 오고 혈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비를 위해 드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부족했던 영양소를 함께 채우시는 겁니다.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드세요. 차전자피도 마그네슘도 물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에 한두 잔, 점심 전후에 한 잔, 오후에 한두 잔.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채소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올려보세요. 나물이든 시금치든 무든 상관없습니다. 한 끼에 한 가지 채소 반찬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장에 들어오는 재료의 질이 달라집니다. 걷기도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천천히 산책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이 활성화됩니다. 식후 바로 앉아 계시거나 누우시는 것보다 가볍게 걷는 것이 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그냥 장이 원래 약한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허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변비약에 의존해 왔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재료였다는 걸 그제야 아신 거죠. 그분은 그 후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차전자피를 매일 챙겨 드시고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셨습니다. 채소 반찬도 조금씩 더 올리셨고 식후에 짧게 걸으셨어요. 거창하게 생활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조금씩 바꾸신 겁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온다고요. 배가 더부룩하던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요. 잠도 조금 더 깊이 자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변한 것은 장이 아니었습니다. 장에 들어오는 재료가 변했던 겁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비는 장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장이 일을 할 재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재료를 채워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물을 흡수해서 부피를 만들고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랫동안 변비를 겪어오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함께 드세요. 마그네슘은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차전자피, 저녁에 마그네슘, 하루 종일 물.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꾸준히 해보셨는데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 또는 장 관련 다른 질환이 변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 관련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시작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변비는 체질이 아닙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약을 평생 드셔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생활을 조금 바꾸고 장에 필요한 재료를 채워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랫동안 불편함을 참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